2017년 9월, 오늘이 벌써 4일이네요. 옥수 파크힐스, 요 굴레방 따들 지나면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요 지역에서 옥수 파크힐스 이제 뒷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옥수 파크힐스 1단지 116동, 115동 요 뒤편으로 해서 이제 지금 매매가 115동에 2층 정도 나와 있고, 또 40평대가 이제 115동, 114동 이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13억 정도, 그 정도 거래가 되죠. 이 뒷단지에 이제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 소방도로인데 뒤에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저 신남산타운 아파트하고 옥스파크스 사이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 이제 남산 둘레길 연장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둘레길을 한남동 쪽으로 걸어가면 매봉산이 나오고, 매봉산을 넘어서 전망대를 넘어서, 그리고 또 미군 기지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남산 서울타워까지 가게 되죠. 자꾸 여기 아기가 겹치는데 좀 저기 루터교회 116동, 월요일에는 분리수거 하는 세대가 있나 봅니다. 날씨가 조용하죠? 날씨가 조용하다니까 좀 그렇다. 날씨가 오늘 아주 구름도 적당하고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수염을 많이 길렀는데요. 이쪽에 길이 있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오지? 여기 놀이터가 있고요. 저기 금호터널 위에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저 계단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으면 될 것 같아서 걸음을 편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가 금호터널 위쪽인데, 옥수파크힐스 재개발할 때 기부 체납을 했죠, 공원으로. 건너편에 이제 두산 아파트 많이 올랐어요. 이제 20평대가 뭐 거의 6억은 안 돼도 언저리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물건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 금호터널 옥수터널 사이 좀 있으면 벨이 울릴 겁니다. 제 영상에는 벨이 많이 울리는데 타이머를 걸어요. 아침에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사이로 짧게 영상 찍으려고 타이머를 걸었으니까 소리가 울려도 이해 바랍니다. 보시면 이제 금호터널 두산 아파트 쪽에서 두산 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는 문도 개방이 됩니다.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새 아파트들은 산책을 할 수 있게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기부 체납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고,
전신줄을 뽑아서 가로등을 세우고 쾌적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 오셔서 낯설다가도 자연과 친구가 되고 위치가 좋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집을 매매하게 되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죠. 두산 아파트 115동이 제일 끝동인데 끝동도 많이 올랐나? 어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 같고, 주식시장 주가는 보질 않았지만 많이 하락했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것이, 정부가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으로 투기하는 것을 막겠다,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 중에 하나는 북한하고는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면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인 이슈에서는 자유롭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드라이브 정책을 쓰려고 했으나, 규제를 립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당신들이 투기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징벌적으로 매기겠다, 이런 립서비스로만 갈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약간 꿈틀대고 있고, 이 전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근원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폭발적으로 대출 금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도 서민이고 전세 사는 분들도 서민인데, 강남 학군, 강남 신축 아파트 이런 분들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곳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인 거죠.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내 자녀의, 내 아이의 친구들은 이런 아파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의 문제는 모두 주택 보유자들의 대출 한도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정들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추후 문제고, 어떤 곳은 규제하고 어떤 곳은 규제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역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역발상을 좀 해보고요. 휘발유 값이 급등하는 게 오늘 의미가 있었는데, 의미 있게 그림을 봤었는데, 이유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저하게 달러 약세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유로화가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세상은 참, 차트나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현상을 모른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흑석 박사는 한국경제 레포트하고 그리고 KB 레포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월요일날 분석을 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미 있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경기는 그래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게 판단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흑석박사 블로그의 위클리 레포트 보시면 제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15분 길죠. 이렇게 아침마다 코멘트 좀 달아드리겠습니다.